안녕하세요. 제 바로 이전 동영상에서 왜 태클이 크게 있었을까요? 춘천의 김진태가 적극 찬성하던 레고랜드를 말해서 그랬을까요? 어쨌든 국경 오픈에 대해서는 이태리가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미국 트럼프와 브라질 또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현재는 국경을 오픈하는 거, 그 이민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. 근데 원래 그 트럼프는 국경 전략 때문인지는 몰라도 유엔 그 기구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줄이려고 했었어요. 그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도 이미 그 유엔 대사급을 장관급에서 강요급이 아닌 그런 수준으로 낮추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서는 그 유엔 기구에 들어가는 그 돈을 보조하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. 아마 그렇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리고 다자 협상보다는 1대1 협상을 원하는 것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런데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신세계 질서라는 것은 그 페이스북 친구분이 올린 것의 자료를 보면 그 전 세계를 주요 블록화 해가지고 결국은 개인들을 통제하기 쉽게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지 오웰의 1984년 이런 책에서도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 이런 그 세계화 또는 세계 통제화를 위해서 거대한 자본력들과 기업주들이 이 세계화를 위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어떤 그 전략적인 걸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대개는 미국 민주당한테 돈을 많이 대고 있죠. 그래서 국경을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순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최근에 그 인도 그 부자라는 그 사람들의 결혼식에 미국 민주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힐러리가 참석했습니다. 한국에서는 이재용하고 홍라이가 참석을 했죠. 이걸 보더라도 그 대자본을 움직이는 세력은 미국 민주당과 오히려 친하다고 볼 수 있어요. 뭐 거기다 뒷돈을 대든지 후원금을 대든지 그러겠죠. 그런데 이런 세력들은 정책적으로 볼 때 자국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자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것보다는 그 국제관계에 얽히고 설킨 그 이익관계, 손해관계를 따진다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. 그걸 볼 때는 그 한국의 좀비 보수 세력과 달리 민주당 지지세에는 그 과거를 적폐를 청산하자 그리고 정의를 사회 정의를 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과 대척점에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뭐 과거 세력인 뭐 박근혜 시대 또 이명박 시대를 어떻게 청산을 해보자라는 것과 아울러 또 현재의 큰 적폐인 삼성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분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쫄지마 자동차 스티커를 또 찾아왔는데요. 이렇게 다양한 스티커 운동을 우선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스티커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모아보고 그것을 퍼뜨리는 작업부터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막간을 위해서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어떻게 탈락시켜야 되지 않나 우선 제1순위가 친삼성계라고 볼 수 있죠. 그 중에는 이제 김진표가 굉장히 그 삼성계고요. 그 다음에 전해철,
그 다음에 이제 안민석인데, 안민석의 경우는 이번에 그 이재명 비토 세력에 함께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,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말을 해서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. 자기가 예결위 간사인데, 회의에 참석해갖고는요, 노래 한 곡을 막 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예결위 간사니까 100억 원의 그 예산을 주겠다. 뭐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나요? 그래서 안민석도 안 되고요. 박주민의 경우는 공차사에 법률 자문까지 했답니다. 이 사람이. 김부선에게 변호사 소개한 것은 물론이고요. 또 이렇게,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진실을 계속 찾은 다음에 거기에서 걸러내고, 그리고 새로운 얼굴이면 어때요? 새로운 얼굴을 차라리 국회에 보내는 게 낫겠죠. 홍영표의 경우는 4번이나 자기가 쓴 영수증을 중복해서 올려가지고 공적인 자금을 더 타낸 사람이래요. 홍영표는 홍씨 집안, 그런 씨족 집안이기도 하지만 이런 구차스러운 문제도 벌인 사람이네요. 게다가 이재명을 이번에 탈당시키자는데 또 합류한 사람이고요. 나머지 합류한 사람은 박광원하고 김혜영이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. 징계를 주장하긴 지네가 어떻게 징계를 주장해요. 이렇게 주민들이 선택한 도지사를, 그리고도 가장 인구가 많은 도의 도지사를 선출한 건데 어떻게 지네가 지 맘대로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껏 그 정치세의 흐름을 보면은 유시민이 만든 정의당세하고 왜 유난히 이재명을 못 살게 군 바미당 정치인들, 근데 요즘 그 매스컴에는 이 바미당하고 정의당 사람들의 목소리를 마치 당연한 듯이 더 올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더 주는 거죠. 이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.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 그 얼굴을 파리를 하고 가짜로 이제 좋은 정책인 양 내세운 다음에 지지세를 얻겠다는 건데,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바미당 사람들하고 정의당 사람들한테는 좀 의문부호를 많이 붙이고, 오히려 그 민주평화당 이 분들을 좀 키워주는 게 낫겠고요. 그러고 나서는 그 진보세에서는 되도록이면 그 민주당에 들어가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세로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요, 박원순 시장의 경우는 왜 교통방송을 이렇게 일부러 키워서 김어준의 목소리를 높였는가,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. 그 이정열이 비호하는 것은, 근데 이정열 마누라 있죠. 부인이 이 현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판사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더라고요. 이게 이제 연결돼가지고 이정열이 큰 소리 치나 본데, 이정열은 정말 그 인간이 덜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, 그 지지세가 줄어드는 그런 역효과를 벌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김부선하고 김영환하고 공지영, 이창윤 감옥 보내기 운동, 그거는요, 이거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진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설치고 심지어는 그랬죠.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을 필히 대국민 그 사과라는 차원에서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대신에 이제 어떤 정치인을 키워야 하나 봤더니요, 그 SBS에서 잘렸잖아요. 김용민 그 씨가. 그래서 김용민 방송을 좀 키워야 되겠고요. 삼성과 대척점에 계속 있는 이창호 기자, 이분을 키워야 되겠고, 그 다음에 이재명
지사를 지지하는 SNS의 모든 팀, 이분들이 사실은 각자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행동 스타일도 다르고, 또 그 안에는 지금 보니까 공차사에서조차 국정원이 그 조직을 만드는 그 흔적이 있더라고요.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말을 하겠지만,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지금 이재명 지지세를 교란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들, 또 자료를 찾아서 열심히 운동하고, 모일 때도 주관하는 사람을 그 일시적으로 많이 따르고, 그러면서 세를 좀 분산시켜 보는 것도 좋겠어요. 그게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선거가 많이 남았잖아요. 그래서 서로 그 입장을 조금씩 낮추고, 그리고 상대방을 좀 올리는 그런 자세가, 한국 분들은 좀 그런 정서가 필요하죠. 그렇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결론은 현재로서는 민평당이 그나마 정의당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이재명계, 민주당 내에 이재명계를 키워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필승을 하도록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야만 한국 내 문제도 해결하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합리적인 해법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요. 안녕히 계세요. 모두 힘내세요.